온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프리 상담소의 DJ 허우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소민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또 저희에게 특별 게스트분 한 분 오셨는데요. 자, 게스트 저희 DJ명을 저희가 정하지 못했는데 혹시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신가요? 갑작스럽네요. 네. 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수연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게스트 저희 네. 상담 전문가. 전문가. 네, 좋습니다. 수연 쌤을 이제 소개드립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역할에 좋네요. 대해서 기대합니다. 또 이제 사례가 도착해서 사례를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는 저에게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게 이런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사실 저는 성실하지도 않고 열정적인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멍하게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그냥 전부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힘들게 돈을 벌고 어쩔 수 없이 대학을 다니며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학교가 끝나면 또 아르바이트를 가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는 이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몇 달째 이렇게 계속 우울하고 무기력하기만 한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었는데요. 20대 이 초반에 어떻게 보면 후기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쏘미쌤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나요? 이제 이 친구가 여기에 이제 썼듯이 사실 20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근데 일단 여기에 이제 친구가 썼듯이 저는 이 말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 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는 이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네네.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앞에 보면 다른 친구들은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고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네. 칭찬을 하지만 네. 이 칭찬이 그냥 되게 기분 좋고 이렇지 않은 거죠.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이 삶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네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사는 삶 자체에서 어떤 의미도 얻을 수 없으니까 지치고 괴롭고, 그러니까 이 모든 열심히 뭐 아르바이트 하고 이런 모든 삶들이 그냥 삶의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도 하나의 음.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실은 등록금 나온 걸로 다 모든 돈은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취업이 될지도 보장은 안 돼 있고 뭐 네. 그런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저희들이 이런 친구들의 마음을 주로 이제 소진이 네.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소진이 되는 거죠. 너무 열심히 살고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열정적으로 살지만 그 속마음에서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방전된 아, 그런 그렇죠. 심리적 소진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 소진이라는 단어가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의 사이에서는 좀 연구도 많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좀 일반 청소년이나 청년들 그리고 일반 그런 우리 사람들에게도 소진이라는 단어가 좀 적용이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연 쌤께서 이 친구 좀 소진이 되어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게요. 진짜 소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 의미도 없고 정말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네. 상태 참 힘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영어로 하면 번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아웃 증후군.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소진을 질병 중에 하나라고 규정을 하고 있대요. 병이라고 그렇죠. 하는군요. 네. 우리는 지쳤어, 힘들어, 나는 너무 일을 해서 뭐 지쳤나 봐.
근데 너무 지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것도 하나의 병으로 그렇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네. WHO에서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걸 보면 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고 어떻게 이거를 벗어나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을 조금 학문적으로 약간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정의를 조금 찾아보면 직장에서 겪는 만성적인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생기는 반응의 결과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증상으로는 피로감 계속 피로하고 자도자도 필요하고 우리 일요일 자도자도 필요할 때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좌절스럽고 불안하고 대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잠도 잘 안 오고 무기력하고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고 이런 상태가 이제 소진의 상태라고 해요. 아마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듣기로는 그 약간 우울증 증상과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조금 맞아요. 다르긴 하겠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근데 자기가 그 소진에 빠져 있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상태를 어느 순간 본인 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근데 그러니까 빠지면서는 잘 모르죠.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오늘 지나면, 이번 주만 지나면, 열심히 계속 살다 보는데 어느 순간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빠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사실은 예방하고 내가 너무 지금 소진이 되어 가는 중이 아닐까라고 이제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각을 조금 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중요한 필요하고.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WTO에서 질병이라고 정의될 정도면은 좀 연구도 되어 있고 조금 팁을 줄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이 있던가요, 우리 쌤? 생각보다 삶의 의미라는 연구 주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걸로도 연구를 하는구나. 제가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랑 삶의 의미랑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소진 상태는 사실 행복에 굉장히 정반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행복하려면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하다고 상관이 네. 굉장히 높다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20대들이 삶의 의미를 추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실은 20 때문에 10대까지는 막 공부하며 살다가 20대 딱 초반에 대학을 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네. 약간 의미를 찾는 게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이 약간 허용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바로 또 취업 그렇죠. 고민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좀 놀고 조금 이렇게 릴렉스 하려고 하는데 또 학점 잘 받아서 그렇죠. 스펙 쌓아서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쉴 틈이 없다. 공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할 공간이 없어요. 맞아요. 네. 생각할 공간, 쉼의 공간이 없다 네. 보니 아이들이 계속 이제 구석으로 몰리는 사회 현상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20대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 때와 달리. 그리고 그래서 다른 외국 사람들이 그러면 삶의 의미의 원천,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네. 것인가라는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몇 사람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인간관계하고 미래 목표와 굉장히 삶의 원천, 삶의 의미 추구에 굉장히 관련이 많대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좀 잘 갖고 그다음에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일 때 네.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연구자는 사람의 삶의 의미를 크게 4가지 주제로 이제 정리를 해봤대요. 여러 사람들의 연구를. 그랬더니 크게 4가지 뭘 것 같아요? 아까 뭐가 뭐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것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관계. 다들 공감하시죠. 네. 네. 옆에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지치고 네. 힘들더라도 얘기를 하면 조금 스트레스가 그 순간에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털어내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대요. 네. 인간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면서 사람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껴서 성취감. 그래서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뭔가 나아지고 있어. 그래서 성장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느끼는 그러니까 게 그 되게 워크라는 중요하대요. 게 꼭 어디 소속 기관이 돼서 내가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 알바도 워크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같은 알바를 하더라도 네. 그 속에서 조금 의미를 내가 뭔가 찾을 하고 수 있고 잘하고 그렇죠. 있구나 네, 이렇게 네. 느끼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노는 것도 사실 성취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성취가 꼭 일이 아니라 그쵸. 노는 것도 일일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재밌게. 뭐 동아리 그렇죠. 활동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래서 내가 뭐 처음 낯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좁혀지면서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졌어. 이런 것도 성취감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성취감이라는 게 크게 뭐 의미가 있고 뭔가 돈을 벌고 뭐 쟁취하고 이런 게 사실 성취가 아니라 내가
조금 잘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챙겨가는 것도 저는 성취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네. 일상에서의 되게 작은 것에서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성취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음. 그다음에 뭐 나머지 요소들이 뭐가 있었죠? 아까? 세 번째는 영성이래요. 그래서 음.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종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하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삶의 의미 찾는 데 도움이 되고 네. 또 마지막은 초월이라고 하는데 네.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거,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아,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됨을 느끼는 맞아요. 뭐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네.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럼 생각이 내 존재가 되게 의미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조금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네. 약간 존재의 의미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면 맞아요. 순간순간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더 크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만약에 내가 어떤 사회에 조금이라도 공헌을 하게 된다면 네. 그래 이래서 내가 살아야지 나의 삶의 의미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 기여라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초월이라는 것이 그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맞아요. 정리해 보니까 뭐 내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으면 될까를 좀 고민을 이 친구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M4 세대 얘기가 이제 좀 과거 얘기 나오다가 최근에 또 뭐 욜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네, 이야기가 많이 됐잖아요. 유행이었죠. 근데 욜로도 생각해 보면은 조금 즐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친구들이 현실을 즐기고 뭐 그냥 자기의 삶을 즐기는 삶으로 살 수 있지. 뭐 TV에 나오는 뭐 집안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안 생활비도 내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한 사람들이 욜로를 즐기기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소확행도 나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에게 좀 삶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쉽게 팁을 줄 수 있을지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렵죠. 어렵죠. 맞아요. 쉬운 일은 아니고 특히 이제 막 이렇게 빠져 있는 친구들한테 무엇인가 뭐 의미를 지금 찾아라. 그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도 사실은 의미를 찾아라 얘기하라고 하면은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네. 친구들은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방 차원에서 이 의뢰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연습들을 중간 중간에 하는 거 되게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네.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밤자리에 들었을 때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행복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찾아서 제 가슴 속에 이제 제 마음 속에 이제 저축을 하는 거죠. 그 저축된 것들이 이제 쌓이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뢰자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일과 또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병행할 수 있는 이 상태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를 뭐 배웠다. 그것들도 거기에 의미를 자기가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연습들을 조금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게 바로 소확행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어떤 정리를 할 때 내가 이런 걸 정리를 하면서 왜 요거밖에 못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네. 물론 이제 짜증 날 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좋다. 내가 좀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좋다라거나 내가 정말 어제보다는 잘 정리하고 있네. 그렇죠. 라거나 내가 이러면서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지. 그렇죠. 거기다 게다가 돈까지 받네?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 네.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그러니 비슷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을 관리하는 어떤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르는 경험들이 사실은 버릴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하루하루 그런 것들을 내가 하는 일들을 잘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좀 얘기했던 것 중에 좀 기억 남는 게 자각과 인식, 좀 자기가 힘듦을 좀
알아야 된다. 그쵸.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매일매일 자기 보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고 그리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들은 열심히 그냥 힘들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몰아가지만 말고 힘든 거잖아요, 사실. 힘듦을 주변 사람에게 누구한테 나눌 수 있는 용기. 맞아요. 나 좀 요즘에 음. 힘든 것 같아라고 한마디 그냥 하는 그런 용기도 그쵸.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요즘에 제가 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그 뭐를 발견하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저도 시간이 많기도 하고 좀 약간 그 일과 이런 거를 그 밸런스를 이제 워라벨. 조화를 하기 위해서 네.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취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취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밖에 취미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그 맞춰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오는 것도 이렇게 했어서 그럼 내가 과연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쓰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재밌고. 네. 그래서 제가 뭐를 하냐면 일기 쓰기를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제 일기 쓰려고 하면 옛날처럼 일기 쓰는 게 좀 귀찮잖아요. 네. 근데 뭐를 발견했냐면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막 그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요즘에 사진이나 이런 걸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3분 일기를 쓰는 거예요. 3줄 일기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쓰면서 나중에 조금 보니까 아 내가 이날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 내가 이날은 이런 마음이었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들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그 만들어내고 있는 느낌도 들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맨날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일 할 수 있는 좀 약간 이렇게 뭔가 쌓일 수 있는 그렇지만 많이 힘들지 않은 그런 나만의 루틴한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거. 그래서 뭐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거 하면서 좀 재밌거든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자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지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한 가지씩 칭찬해 주는 거. 우리가 사실 이 의뢰자 같은 경우는 계속 스스로를 계속 구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아, 나 이렇게 지치지, 나 힘들지, 아, 나 언제 이게 끝이 나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각의 전환이 참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딱 멈춰서서 그럴 때 멈춰서서 아 나한테 작은 거라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칭찬 아 나 오늘 짜증 안 냈어 손님한테 짜증 안 냈어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어 네. 그거 하나라도 정말 딱 잡고 스스로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거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내 스스로를 내가 사랑하지 맞아요. 않으면 다른 사람도 네.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토닥토닥 하는 거 그런 연습들도 좀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정리하자 보면 우리 청년들이 사실 힘들어요. 힘든 거 맞고, 예, 저희 어른들 그 기성세대라고 하죠. 저 어른들도 청년들이 많이 힘듦을 알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 일기도 써보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도 또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렇죠. 기원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수연 쌤 또 뵐 수 있겠죠? 네, 초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